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다들 군대는 다녀오셨죠? 예비군이신 분들 많으시죠? 예비군은 뭡니까? 예비하는 거죠. 예비하고 있다가 혹시 전쟁이 나면은 군대에 바로 동원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동차도 예비군이 있습니다. 전쟁에 당연히 동원되고요, 계엄령에도 동원이 됩니다. 갑자기 계엄령에 내 차를 끌고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계엄령이 일단 선포되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차량도 당연히 동원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관련 법령을 보면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비상사태 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정부의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자원이라는 건 당연히 민간, 기업, 모든 차량들, 모든 자원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계엄령 선포했으니까 지금 당신의 911하고 i7을 끌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와, 이건 끔찍하네. 야, 나 모르게 군인이 그 시트에 총 들고 막 무기 들고 막 흙탕에서 막 싸우면서 총 날라오면 총알 맞고, 야,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튼 안 그래도 이번 계엄령을 염두에 둔 건지 갑자기 지난달에 세종시는 화물차, SUV 같은 차량들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고지서, 전시 운행증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소집통지가 오면 소집통지일로부터 7일을 줘요. 7일 내에 즉시 자동차를 몰고 집결지로 모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차를 자기가 직접 몰고 가야 돼. 아니,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미사일 막 날라오고 건물 부서지고 막 전쟁 나고 막 옆에서 사람 쓰러지고 이런 상황인데 나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을 못 가고 내 피 같은 차를 군대에 몰고 가서 군대에 탁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군인한테 그냥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나 가기 싫어, 안 가면 처벌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요.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다.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자료 받으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중점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해서 이거 매년 나옵니다. 그게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2천만 대 중에 2만 대 수준이니까 뭐 한 0.1% 정도? 그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받습니다. 예전에는 지프차라고 해서 SUV들만 가져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차종을 가리지 않고요, 국산차는 물론이고 프리미엄 브랜드, 예를 들면 벤츠, BMW, 포르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내 차가 포르쉐인데 전시에 이걸 동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살짝 걱정될 수 있죠. 이 전시 동원 차량은 매년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그리고 군부대에서 동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200~300대 가량의 SUV 승용차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의무 고지서를 공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고지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정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 안에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지서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준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차를 운행을 못하게 중단되죠. 그래서 민간인의 차들을 아무 때나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운행해야 됩니다. 왜냐면 군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티커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면 전쟁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보통 이 고지서는 10월 중순에 차량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차주들에게 발송되게 돼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이 전쟁이 발발되거나 지금처럼 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지금 군사적 목적, 전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휘 차량, 군사적 임무, 토지 복구 등을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통지를 받아도 뭐 통지 그냥 받았구만,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엄령? 아니 그러면 내 차도 뺏기는 건가? 네, 뺏기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셨죠? 계엄령 상황에서는 언론 출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의 동원도 이런 식으로 제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이걸 그냥 차 좋네, 야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적 절차를 지키긴 해야 됩니다. 민간 차량을 동원하려면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미리 동원 대상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임무 고지를 해놓고 그 차들만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동차 언제든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동원령,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죠. 사실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례가 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주 희한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량 동원령을 처음 제정한 게 언젠가 1969년입니다. 대체 이걸 왜 제정하게 됐나? 그때 당시 미국의 SUV 제조사 지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찝차, 이 지프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차를 국내 들여오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69년이면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죠. 우리 뭐 이대로는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시절인데 수입차가 가당키나 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당시 크라이슬러, 지프가 내세웠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 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종전했습니까? 휴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또 전쟁 나겠네. 그럼 그때 지프차 필요하실 텐데요. 이거 필요하실 텐데요 라면서 지금 이 차를 민수용으로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전쟁 시에 이걸 딱 군용으로 차출해서 그래서 사용하면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민간의 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네. 그거 딱 좋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프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차량 동원령이라고 하는 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SUV 차량, 그러니까 지프 차량만 동원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전쟁이 나면 모두 차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던 거죠. 찝차 위주로 가져간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찝차에는 다 요런 표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서 거기 이렇게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요거 다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 대부분 아실 텐데 요걸 등화관제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등화관제 등이 뭡니까? 등화류를 막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거 집에도 다 있었어요.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등화관제 훈련을 하게 되면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야 돼. 그리고 촛불 같은 걸 켜서 촛불로 이렇게 진짜 옛날 사람 같네. 아파트 같은데 등화관제 하면 불을 다 꺼야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등화관제 왜 하냐? 왜 하냐면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불은 몇 킬로 밖에서도 보입니다.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가다가 여기 불 켜져 있으면 거의 다 폭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 켜졌다는 걸 알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 등화관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등화관제가 그때 당시에는 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집들은 집에 덧문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등화관제 훈련할 때 집안에 불을 켜놨어도 밖에선 전혀 보이지 않도록 불빛을 완전히 막는 그런 덧문을 갖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화관제 훈련할 때 그거 잘 안 따르는 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몇 동 보이잖아요. 그럼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동 불 끄세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집은 왜 또 불을 안 끄고 난리야 이러면서 다들 찌릿찌릿 사회화가 더 됐구만 이러면서 불 안 끈 사람들 욕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런 등화관제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동차에도 등화관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헤드램프가 있고 리어램프가 있잖아요. 밤에 이게 쭉 지나가면 그럼 위에서 비행기가 보면은 저기 딱 보이네? 저기 폭격해야 되겠네 하고서 바로 폭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화관제 등이 필요합니다. 등을 아예 다 꺼버려도 되겠지만 다 꺼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밤에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화관제 등인데요.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최소한의 불빛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헤드램프 쪽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빛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을 향해서만 빛을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헤드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산길을 간다든지 할 때 잘못해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충돌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한 불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관제 등을 보면 이 차의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여기 세모가 세모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몇 미터 떨어져 있으면 요게 4개로 보이고 요걸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2개로 보이고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지면 요거 1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이 1개네 라고 하면 지금 몇 미터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앞차하고 바짝 붙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야간에 이동할 때는 이 거리를 일정 거리 띄우게 돼 있어요. 요 4개가 다 보이면 이건 너무 가까운 거야. 2개로 보여야 돼. 1개로 보이면 너무 먼 겁니다. 2개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램프죠. 그래서 앞차를 계속 추종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모든 군용차에는 이런 등화 관제 등이 다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위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덮개도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만 해도 99년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SUV가 다 등화 관제 등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갤로퍼, 기아 레토나, 쌍용 무쏘, 코란도 이런 차들 등화 관제 등 다 붙어 있었습니다. 90년대 외산 차량 보면은 벤츠 G클래스 그때부터 있었죠. 지프, 랜드로버 이런 차들 당연히 등화 관제 등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들에는 등화 관제 등을 왜 붙였을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전시에 이 차들을 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엄령 때 이 차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장착하게 된 겁니다. 이 등화 관제 등을 민간 차량에도 모두 붙여야 된다. 그 발상 자체가 쉽지 않은 발상인데 박정희 시대에 강력한 권력으로 SUV들 언제든지 나는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너네가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서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법이 조금 완화되면서 일반 SUV에는 등화 관제 등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바뀌고 있죠. 전쟁 나서 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게 될 차, SUV만 필요한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SUV라고 해도 SUV가 정말 험로를 잘 통과할 수 있는 SUV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단이라고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정말 자그마한 세단, 험로는 전혀 못 가는 차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SUV 필요하고 승합차도 필요하고 버스도 차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스 차량, 카고 이런 차량은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있다고 하는데 세단보단 SUV 중에서도 성능이 좀 좋은 SUV, 그리고 구형보다는 신형 차량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차가 차출된다는 얘긴데 요거 괜찮나.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됐다, 그래서 차량 동원 영장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유리에 동원 표지판 부착해서 집결지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때 운전자 차량은 통행 우선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센터,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도 전시에는 기술 인력 동원이라고 해서 함께 동원된다고 해요. 피난 가야 되는데 카센터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 징집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해보셨을 텐데, 전시 상황에선 군, 정부가 주요 교통수단을 통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공항, 항만, 그리고 도로까지 군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차지만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국가 존속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집을 거부하면 형벌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요것을 어기게 되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통지서를 받았지만 내가 이 차를 갖고 가기가 싫어. 차 갑자기 없어졌네요.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숨기는 경우에도 똑같이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을 산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동원을 난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근데 보통 이제 수입차 아니면 뭐 신차, SUV 위주로 이걸 동원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원해 간 자동차가 전쟁에 직접 나갔으면 총알도 맞았을 거고 뭔가 군인들이 되게 손상도 시켰을 텐데, 잘 썼어요? 차 쩔던데? 이러고서 돌려주면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차가 희생했으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러고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저는 너무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너무 살벌하죠. 등화 관제 등이니 뭐 내 차를 갑자기 차출당한다느니,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평화죠. 계엄령이라든지 군사 정치가 이루어진다든지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행동도 없어야 되겠죠. 작더라도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막아야죠. 지금 엊그제
경제 계엄령을 놓고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어찌돼도 상관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이잖아요. 자유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자유로워야 결국에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군사적 행동이라도 결국 우리 모두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관리 감시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차를 뺏긴다는 건가? 민간 차량을 도대체 왜 뺏어가냐고? 그러게, 일단 이런 법규가 생긴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왜 아직도 이런 법이 있지? 아니, 전쟁 났는데 내 차를 왜 가져가? 차 필요하면 군대에서 더 사면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내 차를 가져간다는 거지? 민간용 자동차를 갖고 가서 전쟁을 한다고?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없어져야 될 법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